좀 뭔가 이렇게 쭉 따라온 느낌인 학생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고2 정규만 하고 고3 정규만 문학 수업들을 좀 할 건데 그걸 라이브로 열어드릴 테니까 주말에 좀 영상을 보고 오세요. 문학 킬러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결국 이거잖아, 우리가. 일단 읽는 게 돼야 되고, 근데 그 읽는 게 되는 건 사실 중학교 때 다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읽는 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OX 문제 풀어야 되는 건데 고1 내신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해서 온 친구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노란색 뿅아리들을 보면 되고, 자, 오늘은 이 문학 킬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감상 능력이 아니라 문제풀이 능력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그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냐? 없어.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도의 기술적인 것도 없으면서 자꾸 뭔가 내용일치를 문제풀이 기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냥 너 나름대로 내용일치를 하고 있는 거지 문제풀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엄밀하게 가볼까? 우리가 문제풀이 기술에 쓰는 것도 되게 기본 능력이야. 첫 번째, 문장 구조 잡으라 그랬죠. 그럼 문장 구조 잡아 보시면 뭘 바꿔 쓰고 있어? 주어를 뒤집어 쓰고 있어. 청자화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 주어랑 목적어를 뒤집어 쓰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속과 탈속을 뒤집어 쓰고 있어. 초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뒤집어 쓰고 있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문장 구조를 가지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 칸 안에 채워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딱 하고 바로 뭐예요? 정보 구조도 마찬가지야. 내가 세속이냐 탈속이냐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것들을 정보를 엄밀하게 분류해낼 수 있느냐. 딱 이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희한하게 답이 다 보여.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은 이해가 됐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걸 가지고 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평가원에서 이거를 수능을 출제하는 신들인, 수능을 출제하는 조물주들인 평가원에서 그냥 성경 같은 걸 써놨잖아. 출제 매뉴얼이라고. 그럼 출제 매뉴얼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이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적용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추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뭔가 학습자한테 딱 삐하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인강 데뷔했을 때 비교해보면 그래도 그때 뭔가 흐름을 잡았던 강사들이 지금 이제 뭐 2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면서 뭐 30대 초반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은 뭔가를 좀 알고 바꿔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대세적인 느낌은 좀 아니야. 뭐 수능에서나 좀 대세적인 느낌이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볼 거거든요. 되게 거창한 작품도 아니고요. 별거 없어요. 특히 소설가 구보시의 1위는 진짜 그냥 브이로그야. 그냥 얘는 그냥 일상 그 자체고 너무나 하찮은 소설이야. 소재 자체는. 그런데 이 하찮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소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울 뿐이지, 구보시는 요즘으로 치면 유튜버예요. 실제로 구독자를 구하느라 애먹고 있어. 얘는 아직 수익 창출이 안 된 애야. 그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만세전하고 이제 구보시의 1일에서 뭔가 좀 포인트가 있어서 짚어드릴 거고, 자, 구보시의 1일부터 뭔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제가 이제 서울대 졸업 전전인가? 이제 커리큘럼 다 꼬여가지고 1학년 수업 중에 2학기 때 문학교육 원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는 항상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한 10월 날씨 되게 좋을 때 답사를 나가. 그래서 종로 쪽에 답사를 나가면 소설가 구보시의 이렇게 행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소설에 그 행적을 따라가지고 답사를 쭉 한번 돌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구보시가 차를 마셨던 공간 같고, 여기는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던 곳이고, 미스코시 백화점은 지금도 신세계 백화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은 지금은 다 고층 건물이지.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도 하고 그려보고 하다 보면은 뭔가 소설을 와닿는 느낌이 확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었어. 그런데 제가 숨기는 게 아니라 원래 저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예체능은 아니야, 거기가.
근데 세대 입시를 해야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운동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저는 주 4일을 시험 쳐가지고 입학을 했거든. 그래서 입학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가 제가 국어교육을 내 좀 사명으로 내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이 제가 군대 갔다 가지고 군수했을 때예요. 군수했을 때 제가 메가스터디를 다녔어. 메가스터디에서 딱 첫 시험을 쳤거든요. 학원에. 내가 첫 시험에서 학원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시험은 왜 망했냐면 내가 시험을 치다가 약간 저도 이상한 거죠. 시험을 치다가 나도 모르게 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시험을 치다가 눈물이 우다다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 소설이 뭐였냐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었어. 제주도에서는 삼촌이 이모들도 다 삼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순이 이모야. 근데 순이 이모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멘탈 흔들리고 모든 게 다 이상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막 욕도 하고 너무 피곤한 사람이었는데 우연찮게 화자가 1인칭 관찰자 소설이었겠죠. 화자가 알게 된 거야. 제주도 4.3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루는 그냥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국군이 모은 거예요. 초등학교로. 그래서 뭐 그냥 국군이 초등학교로 모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마을 사람들 한 300명 정도인가 이렇게 모인 거야. 그런데 그때 알다시피 이제 막 북한에서 빨치산 내려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했잖아. 그리고 막 이런 데 숨어 있다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얘네를 기관총으로 다 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죽어나가는 통에 명령이 잘못 내려와서 사격 중지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150명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니? 이번에 이제 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의 그 참사처럼 18명 가족 중에 17명이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순이 삼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옆에서 처참하게 자기 친구, 동생, 조카, 아들, 딸, 뭐 남편, 부모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죽어나가는 경험도 경험인데. 그런데 여자 혼자의 힘으로 얼마나 매장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제주도에 가보면은 그 석회암? 뭐 이렇게 그 구멍 송송 뚫린 검정색 그거? 석회암이 아니지. 미안해. 화산암? 현무암. 아, 무식해져가지고. 현무암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해놓잖아. 거기에 밭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밭에다가 가매장을 했어요. 농사 제대로 됐겠어요? 농사가 엉망진창인데 참 이게 이 무덤들 주변에서 농작물은 다 웃자란 거야.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좀 그렇잖아. 여기는 농작물 수확해 먹기가. 근데 순이 삼촌은 생존해야 되니까 어떡해요? 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이 삼촌이 되게 독하다 어떻다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걸 딱 소설을 쭉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그런 고여가지고 고인 채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그 해 끝나고 수능 조지고 우리 누나도 레지던트였겠죠 아마 그때. 너무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둘 다 이제 막 서로 위로를 하다가 문득 그냥 우리나라 최초로 방고전을 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 때 하늘을 딱 올려다 봤을 때 하늘이 막 일그러져 보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방고가 딱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아마 제 삶이 약간 예술가의 삶이다라고 제 방향을 그때 잡았었던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외딴방처럼 그리고 구보시 1일 같은 그냥 제 이야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브이로그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작품을 보시면 좀 더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작품을 쭉 후루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소설에 대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술도 예술인데 좀 소설을 문제풀이와 엮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보실 거고 일단은 우리 구보시 1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78페이지 볼게요. 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쓰고 갈게요. 그냥 소설은 그냥 인스타야. 브이로그야. 라고 쓰고 가세요. 물론 이제 소설에 교수학습 목표가 따로 있어. 소설의 교수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삶을 생체험하는 거야. 삶을 살아있는 형태로 체험하는 거야. 두 번째, 학습자의 삶이 그 체험을 통해서 고양되는 거야. 자, 너무 그런데 어려운 얘기다라고 받아들여지신다면
그냥 우리가 왜 남의 인스타를 보고 왜 남의 브이로그를 왜 보고 있냐고. 물론 대리만족일 수도 있고 뭐 팬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남의 인스타나 블로그는 100% 영감 그 자체예요. 그냥 저한테 인사이트를 줘요. 그리고 제가 뭔가 깨닫고 느끼고 성장하게 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고 수많은 토양들이고 수많은 양분들이야. 물론 이제 쓸데없는 건 다 차단박지. 옛날에는 차단박을 줄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개소리하면 그냥 다 차단이야.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계속 알고리즘에 뜨게 만들고 그거는 저한테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야. 자, 봐봐.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 제가 한 5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반부 시작할 때 인물, 사건, 배경 세팅하러 가라 그랬잖아. 그럼 배경은 다방이야. 다방은 지금으로 치면 스타벅스고 별다방이고 근데 그 시절에는 뭐라 그럴까 약간은 고급진 문화 공간 같은 거야. 어디를 비교해야 될까? 최소한 요즘으로 치면은 호텔 라운지 바 같은 데야. 최소한. 그래서 맞다. 요즘도 호텔 라운지 바에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어. 서울 가보면 하얏트 호텔 같은 데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라이브로 이렇게 가수랑 이런 사람들 와서 음악도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예 방콕에 어디였지? 거기? 방콕에 이제 셰라톤이라는 되게 좀 좋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목금토 저녁에 재즈 연주를 해요. 근데 거기 진짜 수준 진짜 높거든. 그러니까 그 시절의 다방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봐봐. 사람들이지. 나도 비슷해. 왜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앞자리에 앉질 않는 걸까? 똑같아. 다들 구석진 자리를 좋아해. 그럼 봐. 구석진 자리는 공간일까 뭘까? 그게 아니라 성격이에요. 강아지들 맨날 구겨서 앉고 있잖아. 고양이들 맨날 구겨져서 있잖아. 인물의 성격이고 특성이야. 그럼 봐라. 벌써 이걸 인지한 구보는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구보는 벌써 약간 수 밖에 없었다 해서 벌써 얘는 마이너스 1스택 딜에 한 대 박혀서 들어가죠. 내가 앉고 싶지 않은 자리야. 자리가 꽉 차 있고 여기 제일 앞에 나랑 마주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 자리만 하나 딱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도 거기에 가보면 벌써 이제 되게 허세가 확 느껴지지 않니? 엘만의 발스 센티멘털 같은 그 시절로 치면 되게 고급진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이 다시 됐어. 그런데 그 선율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네 이름은 구보야? 구포씨 아니에요? 라고 아는 척을 하면 아무리 봐도 얘는 가운데 자리 앉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애니까 MBTI로 치면은 소문자 I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벌써 마이너스 12 딜이 확 박힌 거야. 그래서 방향무인이라고 저 무식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훅 들려. 심지어 이름, 심지어 선율이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갑자기 우다다다 딜이 나한테 쏟아졌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고 너무 싫고 그런데 모르는 척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또 소심한 거야. 대범한 애들은 그냥 쌩까요. 그런데 소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쳐다봤고 그래서 봤더니 거리를 확 두고 있는 게 보이시죠? 봐봐. 그냥 선배야. 아는 형이야. 근데 거리를 확 두고 있죠? 중학을 2, 3년 일치 막 썼으니까 거리를 확 두고 있고 외교원이라는 건 이제 세일즈맨.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차 파는 사람들, 폰 파는 사람들, 보험 파는 사람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좋아야 되고 사근사근해야 되고 대문자 E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자기랑 이제 상극이죠. 나는 소문자 I인데 이 사람은 대문자 E야. 벌써 나랑 상극이야. 평소에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아는 척 하는가 봤더니 지금 술을 또 처먹었어. 마이너스 20이야. 자기는 술 취한 거 딱 질색 같거든. 그래서 스타벅스에 술을 팔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다시피 뭔가 되게 고급진 바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나 사내는 일로 와 라고 하면서 또 아는 척을 하니까 라고 하면서 불편한데 안 가면 그만이잖아. 근데 또 가요. 못 이기는 척. 그래서 여기서는 구보의 소심함과 벌써 안 맞는 느낌 확 들죠. 근데 봐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니? 벌써 우리나라는 계엄을 했다 풀었다가 체포를 했다 말았다가 사실상의 내전 상태거든. 총만 안 쐈지. 그런데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쟤 뭐야 라고 한 정도의 가벼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절대 무겁게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구보 씨가 카페 들어갔는데 친구 약속 때문에 카페를 들어갔겠죠. 뒤쪽에 친구랑 나오는 걸 보면 친구 때문에 카페 들어갔는데 저 아저씨를 만났어? 이런 느낌일 뿐인 거야. 자, 이제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거기에 합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군도 알게 됐고 소설가 또 구포시의 인간이 환장하겠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소설가는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라고 그냥 쓰세요. 이 사례는 왜 내 이름을 자꾸 구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내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어인가닥인지 구보를 구포라고 하는 걸 보니까 3인칭은 3인칭인데 여러분 이거 중1, 2 평가 문제집, 내신 평가 문제집에 이 그림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내가 이제 어제 중학 잼민이 이제 수업하고 왔는데 중학 잼민이 수업에 뭐가 있었냐면 야, 그거 나도 어렵더라. 뭐가 있었냐면 감자였어. 그래서 주인공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점순이가 있고 점순이가 사실 얘를 엄청 좋아하잖아. 아냐, 감자? 그런데 이 남자애가 이걸 눈치가 없어가지고 얘가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야, 니네 집에 감자 없지? 이거 먹어? 하고 갖다 줬는데 이 새끼가 야, 니나 쳐먹어?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개빡쳐가지고 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런 이제 줄거리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냥 잘 풀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소설 안에서 보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나다의 이 남자 주인공이 어디에 속하나요를 물어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려놨어. 그래서 오지선다형이었는데 소설 밖에 서술자가 있는 건 똑같은데 소설 안에 있는 서술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혼자 있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애가 가나다라바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를 묻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2 내신 문제더라.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안 해본 것 뿐이야.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냥 양적 변화만 있으시면 되고 수업 들으시면서 느낌 잡으시면 돼. 자, 다시 돌아와서 별거 없어. 이 사례는 어인가닥 일지 구포라고 자꾸 하면서 맥주가 지금이야 뭐 편의점 가면은 뭐 외국 맥주 뭐 4캔에 4천, 4캔에 10,000원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1,000원, 2,000원 때문에 뭐 인생이 막 달라지진 않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동네에서면 그러니까 되게 비싼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양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주병 들어 보이면서 다 갖고 와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구보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뭐 요새도 유튜브 많이 찍어요 하니까 뭐 별거 없어요 라고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쾌야. 계속해서 구보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불쾌해. 그러면 뜨면 되지. 그러니까 구보도 되게 소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경어를 사용한 게 뭐야? 거리를 두기 위함인데 요 모자란 인간은 역시 나한테 존댓말 쓴말하지라고 하면서 또 우쭐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에 몇십 전짜리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 좋은 호텔 뭐 이렇게 로비 라운지 바 같은 데 가보면은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게 한 2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메가커피 2,000원인데 2만 원이면 10배잖아. 그러니까 술 좀 비싸잖아요. 뭐 망고비싼 10만 원 넘어가는 거 알잖아 이제. 그러면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 잘 사셔가지고 뭐 그 정도야 그냥 뭐 맘대로 먹으라고 망고비싼 한 10개 정도 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재력이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 2만 원이야? 그래도 호텔이니까 라고 하면서 한 잔씩 홀짝홀짝 하고 있는데 거기서 20만 원짜리 술을 딱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허세지.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게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분이 이제 별로 좋은 풍경은 아닌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되게 이제 좋은 호텔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되게 웃긴 게 샴페인을 까면은 와 막 이렇게 종업원들 와가지고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12,000원짜리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홀짝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샴페인 40만 원짜리 막 사가지고 사면서 막 박수 쳐주고 직업병이지. 옛날에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 지금 그걸 보면은 구보씨 일일에 나왔던 그 아저씨다 라고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서 그래 너한테는 뭐 그런 게 행복이겠지 라고 하면서 또 이 아저씨가 뭐 샴페인이면 땄으니까 한 잔 드세요 라고 하면서 샴페인 한 잔에 보통 그런 데가 뭐 4만 5만 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보 입장에서는 되게 비싼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 되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내가 MBTI가 E라고 아는 척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술 한 잔 챙겨주고 요즘 근황 묻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봐요. 이 아저씨는 그래도 구보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보 입장은 달라. 하지만 이 아저씨는 그래도 구보를 되게 후배로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니까 굳이 불러다 앉혀놓고 술 한 잔도 따라주고 말도 모르고 하는 거지. 야, 옆에 대화 나눌 사람도 많고 하는데 굳이 구보를 왜 아는 척을 하냐고 여기서. 그런데 구보는 그냥 그게 싫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말 실수해서 내가 그 구포씨
유튜브 내가 애독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 그런데 구보가 그냥 덤덤하니까 또 눈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조금은 자기가 거리를 두죠. 그러면서 어떻게? 유튜버잖아. 수익 창출이 안 됐다니까? 애들아 1000명 넘어야 수익 창출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 우리 구보씨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라 하면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구보씨를 광고해줘요. 그러다가 구보는 어머나? 저 새끼 봐라? 예쁜 재단에? 저 새끼를 쓰면은 나도 이제 유료 회원 좀 붙겠다. 이렇게 하면서 쟤를 독자 권유를 시키면 나도 돈 좀 받겠는데?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 느낌 왔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 소설이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 유튜브가 어딨어. 근데 요즘은 생각을 해봐. 요즘은 소설가가 없어요, 여러분. 소설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50명도 안 돼. 그런데 유튜브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최소한 5,000명은 넘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는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아직은 수익 창출이 되더라도 조금일 만큼 되고 있는.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한 달에 요즘 정확하게 55달러 찍혀요. 그럼 치킨 한 3마리 정도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 돼서 어느새. 계속 봐. 그러면서 혼자 웃었고 참 구보 선생이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채군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나는 되게 나름대로는 스펙과 경력과 이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딱 묻는 거지. 제가 뭐 국어 요즘 뭐 메가스터디 일타 되게 잘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긁히지 않겠냐? 야, 나도 국어 강사야. 나도 프라이드가 있고 나도 내 작품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치 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수업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줄 거야. 이게 2년 전에 우리 사촌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사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촌은 이미 애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대체해서 단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인데 이 국어 강사 수업 어때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야, 나 긁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벌써 구보는 좀 긁혀 있는 거야. 구보는 긁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어때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유명세가 제일 좋은 가치임을, 제 우선의 가치임을 얘기하면서 동의를 구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눈치가 있으니까 아이 구보씨 작품은 너무나 훌륭하니까 따로 치구라고 하면서 역시 눈치를 또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성격들도 좋고 이렇게 옆에 대화 있는 사람들 눈치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 구보라는 사람하고는 안 맞아. 구보는 예술가고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구보는 그 상황에서 또 비아냥되고 있어요. 제 이름이 호자나 빛날 호자야. 그래서 이제 빛나야 되니까 금이 옆에 있고 이렇게 금이 높게 있는 거니까 제 이름은 호자거든요. 딱 비교해봐. 이 호자랑 고자랑 되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제 구보는 뭐라고 비꼬는 거냐면 야, 이 빛날 호자랑 원고를 할 때 그 고자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 힘든데 너 꽤나 무식한 새끼가 유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돼? 그래서 원고료라고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 고라는 단어랑 호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해서 헷갈리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 호료라고 안 읽고 원고료라고 읽을 줄은 알아? 너 의외로 유식한데 무식한 새끼가 라고 하면 사실은 비아냥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오른쪽 가볼게. 그러니까 진짜 신변잡기예요. 진짜 신변잡기적 소설이야. 별 내용 없어. 그러면서 경위를 표했다는 내신으로 치면 무슨 법이라고 하겠니? 반어법이죠. 아휴,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요즘 뭐 수익 창출 안 됐어요. 얼마 못 벌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친구를 보자마자 도망 나오죠. 그리고 도망 나왔더니 너무 바람이 상쾌하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브이로그였다는 거야. 조회수 한 60 정도 나왔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얘들아. 이걸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 봐야 돼. 공간은 제한된 공간, 반대말을 생각해봐. TV야 얘들아. 제한되었냐 개방됐냐지. 근데 봐. 제한됐니? 제한됐죠. 다방이라는 공간으로 제한됐죠. 그래서 출제자는 개방되어 있어? 아니면 제한되어 있어? 제한된 공간? 뭐니? 다방이에요. 그리고 이 시절에 유행했던 소설 같은 게 우다다 쏟아지잖아. 그래서 이 시절에 뭐라고? 대중성 있었던 문화가 보이잖아. 그럼 봐봐. 그건 현대 세상의 상태, 세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됐어? 핵심 사건은 뭐야? 만남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태를 보여주고 있겠구나. 그럼 내신에서는 이걸 뭐 세태 소설이라고 한다. 이런 거 어려운 것도 전혀 아닌 거죠. 됐어? 여기까지. 2번 선지 본다. 자, 시제가 나왔으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만 구분해 보셔. 당연히 현재형 어미를 썼고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닌 신변잡기인데 브이로그로 찍어놓으면 1시간이라니까.
자, 그리고 잘 들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게 되잖아요. 디테일해지니까 당연히 생동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디테일하니까 사건이 전개가 지연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거는 개념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내신에서 이미 연습을 하셨을 텐데 혹시나 싶어서 사건 전개가 느려진다는 거고, 계속 볼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해서 인과성을 밝힌다. 그러니까 봐봐. 어제 풀었었던 독짓는 노인 기억나시죠? 독짓는 늙은이였나? 자, 그럼 봐라. 거기에서 인과성과 내가 우연성을 항상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얘들아 봐봐. 지금 이 구보 씨가 친구를 만난 건 인과성이 될 수도 있어. 왜?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초점을 잡았으면 얘는 인과야. 약속을 했으니까 친구를 만난 거잖아.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중학교 선배, 야, 쟤 만났어. 라고 하는 거는 우연이잖아요. 우연이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인과성이냐 우연성이냐 해서 우연성이다, 정답 3번이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 풀었던 소설 외딴방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 중간에 한 칸 띄워놓은 거는 소설이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역시 인과가 아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소설에서 개념으로 인과라는 건 이런 식으로 뭔가 암시, 뭔가 떡밥 같은 거를 세팅해 놓는 거를 인과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인과 가로 열고 떡밥 세팅이라고 씁시다. 자, 4번. 직접합법, 간접합법은 큰 따옴표 혹은 따옴표가 있냐 없냐지. 있냐 없냐 있었고 거리감도 당연히 보이죠. 쉼표 있었을 거고 확인해 보시고 쉼표 있으면 당연히 읽기 속도 변화가 되고 당연히 강조성 되는 거니까, 자, 당연한 얘기지만 5번 선지 같은 거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100%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정답은 3번 보이셨어야 되는데 아마 인과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못 짚으셔서 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과성은 어제 소설 2군데 여기 1군데 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인과성 뭐냐, 사실성이라고도 하고 논리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반대말은 우연성이야. 우연성은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현대소설의 특징은 인과성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그 이유는 고전소설은 너무 뜬금없는 전개가 많아.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로 볼게요. 자, 구보의 성격이야. 구보의 특성, 성격을 보세요. 당연히 누가 나를 알아보면 창피하고 당혹스럽죠. 당연히 여러분 거부감도 있지. 이러고 있지. 자, 봐봐. 이런 게 내가 얘기한 킬러 팁 중에 하나인데 옛날부터 쓰였던 거고요. 뭘 바꿔 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잡아보라고. 자, 주어는 누구야? 구보가 누구를? 그들을. 특히 누구야? 최군을. 뭐하고 있어? 비웃고 있죠. 너 원고료를 읽을 줄은 아네라고. 이해됐니? 뭐를 바꿔 쓴 거야?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 쓴 거죠. 이해됐어? 자신을 비웃는 게 아니라 누구? 그들을 또는 최군을 비웃고 있잖아. 니을로 가보세요. 그래서 봐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웃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비웃는 거야? 아니요. 최군을 비웃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누굴 비웃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자기의 이렇게 선전해주는 누군가를 비웃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 비웃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읽어도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구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최소한 이거야. 구보가 느끼는 감정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라고 읽어주시면 최소한 주어 목적어 뒤집어 놓은 게 보이실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4번이라고 가셔야 되는 거야. 구보는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웃음은 없어요.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남에 대한 비웃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짜쳐하는 것 뿐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 4번이 보이시는 거고 뭘 잡으셔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문장 구조를 엄밀하게 한 번쯤 뭔가 막히는 문제나 오답선지 같은 데서 잡아보시는 연습을 하셔라. 됐죠? 자, 넘어가서 오른쪽 갑니다. 이제 자, 이런 도식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눈치 가지고 좀 의도를 파악해 보시면 될 텐데, 자, 봐.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으로 전적 작가 시점이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산에 내가 틀렸죠. 그 산에 맞고 그 산에 맞고 그 산에 맞아요. 내가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정적 작가 시점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봐봐. 자, 구보 입장에서 자, 이걸 뭐라고 하지?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
시점이잖아요. 여기는 특정 인물 시점이 아닌 거잖아. 자, 그럼 봐. 여기에서 사내, 구보, 채군을 놓고 볼게. 사내, 구보, 채군이요. 자, 그럼 봐.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되게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전적 작가 시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 속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표정을 지었다는 뭐니? 외면 묘사죠. 모른다는 뭐야? 추측이지.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내면 묘사죠. 의도 보였죠? 결국에는 정답 4번이었다고. 내면 묘사를 찾아낼 수 있었느냐. 됐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근데 지금 중등 잼민이들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벅차다면 그냥 읽는 것 자체를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자꾸 되게 신변잡기적으로 이 소설을 해석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소설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것 같은데, 니네한테 브이로그 10분 보라 그러고 인스타 5분 보라 그러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소설 5분 보는 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신변잡기이기 때문에 그래. 자,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의도가 뭐냐. 세 사람이 대화를 미술관에다 적용을 해보자는 거고, 즉 무슨 얘기야? 세 사람의 기준, 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봐, 얘들아. 사내는 뭐야? 인맥자랑이야. 사내는 뭐야? 허세야. 그리고 사실은 깊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사내 캐릭터 들어왔죠? 최고는 뭐야? 그렇죠. 최고는 유명한 것이, 대중성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맞는 선지네. 자, 구보는 뭐야?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동의를 겨우 했다. 동의를 겨우 했다라는 것은 뭐야? 그냥 예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동의하지 않는 거지. 자, 그럼 봐. 여러분 이걸 왜 답을 못 고르냐면 이거야. 구보가 적극성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응원봉을 들었든 뭐 성조기를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집회에 참여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싫어도 남이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소극적인 성격이야. 후자잖아.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바꾸겠냐고요. 이해됐어? 이 사람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 됐니? 그래서 구보의 성격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정답 5번 끝이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안 끊고 바로 갈 건데, 선생님 카메라 이쪽으로 올 거예요. 저기 잡으시면서 와, 얘들아. 자, 이 세 작품을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을 거고 외세가 있었을 건데, 철도 알죠? 철도. 먼저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얘들아, 철도 개설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사실 철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일단은 이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 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이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읽어볼게. 그럼 뭐야? 외세의 침략이야. 그런데 이 방향으로 왔을 때 긍정적으로 읽어보잖아요. 선진 문물의 수용이야. 자, 이 방향으로 나갔을 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자원의 수탈이야. 우리 중학교 때 사회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 나갔을 때 장점 볼게. 장점 뭐야? 그렇죠. 선진 문물을 유학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와 뭐가 계몽주의니? 얘랑 얘가 계몽주의죠.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봐.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인지 또 스토리를 얘기하면 여기 주인공도 정말 상당히 병신이에요.
얘가 자 조선에서 있었을 때 꽤 괜찮은 괜찮은 가문 집안 애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시절에는 뭘 시켰어? 정혼을 시켰어요. 자 그럼 봐. 얘는 근대인이 아니죠. 중세적 인간이죠. 왜? 넌 감정 같은 거 없어. 니까. 자 두 번째. 그렇게 애정 없는 결혼을 했고 자기가 원치 않는 유학을 보내요. 자 유학 가기 싫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얘는 뭐도 없는 거야. 이성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유의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도 없고 뭐도 없다? 자유감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유의지도 자유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얘는 그냥 일본으로 툭 하고 떨어져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와. 그래서 부인 위독, 뭐 귀국바람, 아무튼 귀국 빨리 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아무리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냥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왜 내가 자꾸 쌍욕을 박냐면 부인이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얘는 짐 싸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자기가 평소에 꼬시던 뭐라 그럴까? 그 다방에 알바생을 찾으러 가.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평소에 자기가 꼬시던 알바를 만나러 가서 얘한테 뭐 얘기를 좀 하다가 결국 얘가 깠겠죠. 병신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다음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얘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돈 있지. 일본어 쓰지. 그러면 돈 있는데 일본어를 쓰니까 누가 봐도 일본인이고 그러면 돈 있는 일본인을 일본 내에서 왜 차별을 했겠어요. 그런데 얘가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으로 도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야. 왜? 얘가 돈도 많아 보여. 뭐 멀끔하게 정장도 입었어.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세컨더리 룸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 뭐 도항의 목적은 뭐냐 하면서 엄청 감시를 받으니까 얘가 여기서 자존감이 확 깎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부산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자기 집까지 오면서 이 기차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쭉 겪다가 각성하는 그런 소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되게 덜 떨어진 애였다가 어떻게 여기로 돌아오면서 각성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 외세의 침략이나 자원의 수탈에 초점을 둘 것이냐 우리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초점을 둘 것이냐 후자 쪽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런 소설이야. 저 따라와 볼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엮어내면 너무나 쉬운 소설이고 제가 해설을 대신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아 얘들아. 봐봐. 초반에 인사배 세팅인데 무슨 얘기를 갑자기 얻어맞는 것보다는 1000대를 받는 게 낫다 그랬고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한 단어로 딱 잡으면 저는 너무나 비굴해 보여요. 처세술이 비굴함이야. 그런데 그 처세술 그 비굴함은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언제 결정된 거야? 이미 조선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즉 조선부터 지금까지 와서 일제강점이 된 것뿐이야. 일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기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었으니 이걸 해야 된다가 벌써 주제의식으로 박혀있고 그게 바로 계몽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해서 이미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 자 그리고 샵2인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내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세팅이 된 거라고. 시간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고 공간적 배경은 조선이라니까. 왜냐하면 내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일본에서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눈치를 계속 보면서 얘기하잖아. 눈치를 계속 보면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갑자기 공동묘지 얘기를 하니까 공동묘지 얘기하니까 나도 뭔가 관심이 생기죠. 화제거리인가 보다라고 그러면서 공동묘지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봐. 나도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지. 자 그럼 봐. 저 따라와 보실래요? 벌써 끝난 거야 얘들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걸 안 해서 그래. 소설은 기본적으로 초반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세팅하고 간다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은 인물은 없이 뭐만 있어? 어떤 서술만 있는데 이미 서술에서 주제의식을 세팅을 해버렸어.
주제의식은 뭔데? 그렇죠. 조선의 오랜 관습을 비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비판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장면에 비판과 대안을 내놓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허례허식보다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가봤더니 인물들이 나와. 그래서 일단 서술자인 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청년이 나왔고. 청년은 장돌뱅이니까 왜 장돌뱅이라고 세팅을 한 거냐면 얘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소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잡고 계세요. 공동묘지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놈의 공동묘지는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공동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둘의 공통점이 나와요. 둘 다 뭐냐면 누군가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다 잡혔죠. 첫 번째 뭐야? 주제의식이야. 주제의식은 뭐예요? 그렇죠. 조선의 관습을 비판하고 본질을 추구하며 우리 스스로 계몽해서 힘을 갖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야.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두 번째, 그 공동묘지를 소재로 대화를 전개하고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인물들의 특성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봐봐. 인물들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의도인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이 내 지인보다 천대받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봐. 이 사람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자유의지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냐고. 여기가 흐름 잡히셨어? 그래서 이런 소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설의 주제가 뭐 감정 표출일 수도 있겠고 사상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막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 같은 그런 소설을 보게 되면, 그런 비문학을 보게 되면 어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이렇게 엄밀하게 정리하지 않고 가서 그래. 그래서 쭉 이제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필기하실게요. 네, 계속 갑시다. 마이크 잡히죠? 예. 그러면서 공동묘지에만 현관펜을 쭉쭉 한번 쳐볼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동묘지 얘기하고 있어. 공동묘지 얘기하고 있어. 공동묘지 하다가 이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이집트 미라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자 보셔야 돼 이제 여러분. 그 공동묘지라는 건 결국에는 매장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가 샵3에서 나오죠. 아니 하여간 그거 니에 맞는 얘긴데 야 결국 봐라. 얘가 뭐니? 얘의 본질은 뭐야? 공경이고 정성하는 마음 아니야? 즉 본질은 이거 아니야? 공동묘지가 어쨌든지 간에 근본 정신을 생각을 해야지. 너희는 왜 자꾸 허례허식에 집중을 해? 그 허례허식 때문에 조선 망한 거 몰라? 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끝나잖아.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칠판에 필기할 부분들 필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샵3를 보게 되면 부모를 생사장제 뭐 알겠는데 본질이 중요하고 근본 정치를 생각을 해야지 허례허식에 자꾸 어그로 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였고, 그래서 이쪽을 다시 정리하면은 크게 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인데, 이렇게 소설의 풀이 과정이 정리가 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럼 너무나 쉽게 이제 답이 보이는 게 이제 오른쪽 오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얘들아 얘기할게. 여러분이 녹색 형태 쳐볼게요. 뭐 상징적, 뭐 암시, 냉소, 뭐 세태, 빈번한 장면 전환, 뭐 긴장감, 뭐 병렬, 입체적, 뭐 사파 형식 이런 개념어들에서 발목 잡힌 다음에 아까 그 노란색 개념어를 보시고 목요일에 6시, 9시에 중등 수업이 있어요. 그걸 들어오셔야 돼. 이건 중등 개념 수업이야. 자, 여기서는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2번 끝이죠. 주제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 주제 잡으라 그랬지. 세태가 뭐야? 그 시절에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 정답 2번 끝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답부터 고르실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필기하고 있지? 자, 두 번째다. 공동묘지가 이 작품의 주제와 또 관련이 되는데 이걸 묻고 싶었다기보다는 인물들의 특성을 묻고 싶었던 거고, 즉 내지인과 조선인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들아,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성장이 없다니까. 일로 와봐. 얘는 정말 덜 떨어지게 살고 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왜 각성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박을 받아서, 얘가 도항하는 과정에서 자꾸 의심을 받아서, 일본 애들이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서, 일본 애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천대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얘가 각성을 하거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아, 이게 좀 이따가 무정이라는 작품으로도 이어지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이 차별 때문에 얘가 각성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거거든. 성장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번 선지를 정답으로 설계한 게 교육적 유의미함 또는 출제 의도라고 큰 그림에서 퍼즐 하나씩 맞춰가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소설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문학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문학은 대체적으로 이렇거든. 나중에 킬러 기술적인 것만 느낌을 잡으시면 돼. 자, 결국엔 1번 괜찮죠? 2번도 틀렸지. 왜? 잘 들어야 돼. 주제가 비판이 영어야. 비판이잖아. 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주제가 중요하다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비판 주제 정답이고요. 얘도 비판 주제 정답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엄밀하게 잡으면 딱 보이는데 적당히 내용 읽지만 왜곡해서 발췌독하다가 옹호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